안녕하십니까. 파이썬 5장 3절 함수 고급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전에 알아야 될 것들을 언급을 하고요. 그다음 튜플, 람다.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 자료형이고요. 람다는 함수를 아주 간략하게 작성하는 것이고, 파일 처리, 제너레이터에 대해서 배우고 관련된 확인 문제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튜플과 람다와 위드 구문을 배울 것이고요. 튜플과 람다, 그다음 파일 처리가 이제 파이썬에서 특별한 문법으로 공부하게 되는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 언어에서는 언급 안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참고하시고 수업을 이어가도록. 자, 튜플은 함수와 함께 많이 사용되는 리스트와 비슷한 자료형입니다. 그리고 한번 결정된 요소는 바꿀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점에서 리스트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리스트는 값을 내가 원하는 값을 바꿀 수 있지만 튜플은 한번 고정이 되면 변경이 불가능한 리스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람다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전달하기 위해서 함수 구문을 작성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코드 낭비라고 생각할 때 아주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하거나 선언할 때 쓰는 것입니다. 뒤에 실습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튜플은 리스트하고 비슷한 형태고 한번 만들어지면 바꿀 수 없습니다. 지금 보통 A 해가지고 A가 리스트면 보통 이렇게 표시합니다. 10, 20, 30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데, 이렇게 꺽쇠로 표시하는데 튜플은 이렇게 가로 형태로 표시합니다. 그리고 첫 번째 요소는 이렇게 0으로 1로 2로 이렇게 표시하고, 그렇게 했을 때 그 변수에 있는 튜플 안에 있는 값이 출력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0번째에 있는 것에 2를 집어넣겠다. 그러니까 값을 변경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렇게 에러 메시지가 뜹니다. 변경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괄호가 없는 형태로 튜플을 쓸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뒤에 가서 언급을 하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 리스트고, 요거는 튜플입니다. 그래서 요거 A가 바로 10을 나타내는 거고, B가 20을 나타내는 겁니다. C도 10을 나타내는 거고, D도 20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결과를 출력하면 똑같이 출력이 됩니다. 지금 현재는 리스트와 튜플이 똑같이 사용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변경되지 않는 측면에서는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가로를 생략할 수도 있다. 요거는 지금 앞에 가로가 없죠. 없어도 이거는 튜플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튜플을 출력하게 되면 이렇게 가로가 있는 형태로 출력이 되고, 타입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튜플이다라고 나온 겁니다. 줄바꿈 해주고요. 자, ABC가 10, 20, 30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얘기는 뭐냐면 요 A가 10이고 B가 20이고 C가 30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결과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니까 튜플로 되어 있는데 A에 10이 들어가 있고 B에 20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요 A 위치에 B를, B 위치에 A로 이렇게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교환된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여기는 지금 함수를 정의했습니다. 정의했는데 거기 리턴 값을 튜플로 리턴을 해주는 거예요. 자, 어차피 이제 값이 받을 때 변경될 것이 없으면 이렇게 받을 수도 있죠. 자, 지금 보시면 테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되면 여기에 10하고 20이 리턴이 되는데 10이 A로 20이 B로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되면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람다라고 하는 것은 기능을 매개 변수로 전달하는 코드를 아주 효율적으로 작성할 때 쓰이는 건데요. 자, 지금 여기 보시면 call 10 times라고 해서 10번 호출한다 이런 의미겠죠. 그래서 여기에 지금 펑션이 들어갑니다. 이제 함수의 이름이죠.
이제 요거는 이제 어떻게 정의될지는 나중에 이게 함수를 호출할 때 알 수 있을 거고요. 자, 이렇게 이게 함수인지 사실 함수인지 변수인지 모르는 거죠, 사실은.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요 밑에 반복문이 있고 요 밑에 함수로 표시가 되어 있죠. 가로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여기는 뭐예요? 함수의 이름이 들어온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반복문을 통해서 10번 반복하는데 함수가 10번 호출하는 거와 같은 일을 하죠. 이렇게 정의되었으면 요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문자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이 함수가 print hello인데 여기 지금 call 10 times라고 하는 함수 호출하면서 거기에 매기변수로 함수의 이름을 넣었습니다. 그러면 요게 동작이 되겠죠. 여기 동작되면서 이 함수가 뭐였냐면 요거였고 요것이 print hello였으니까 결국 print hello가 10번 실행이 되는 겁니다. 즉 함수의 매개변수로 함수를 전달할 수 있습니다. 자, 필터 함수하고 맵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를 매개변수로 전달해주는 표준 함수다. 즉 표준 함수나 내장 함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파이썬에서 많이 쓰는 함수를 그 안에 내장돼 있어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임포트를 통해서 선언하지 않아도 바로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표준 함수 또는 내장 함수는 많이 있습니다. 그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두 개의 함수를 지금 여기서 언급을 하고 있는데 특별히 이 필터하고 맵이라고 하는 함수는 매개 변수로 함수를 쓴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용 방법은 밑에 두 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맵에 여기 앞에는 함수 이름이 들어가고요. 뒤에는 자료형이 들어가서 이 자료형이 함수에다가 집어넣어 주는 거죠. 그래서 나오는 결과를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 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필터는 함수에다가 이 리스트를 넣어주면 이때 참여되는 애들만 뽑아서 리스트로 만들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여기 파워라고 하는 함수와 언더바 3이라고 하는 함수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파워는 제곱을 구하는 함수고 그 다음에 언더바 3은 그 3보다 작은 애들만 뽑으라는 거죠. 자, 이 두 개의 함수를 맵하고 필터를 이용해서 한번 사용하는 예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호출합니다. 이렇게 호출하는데 여기 앞에 매개변수와 뒤에 매개변수 두 개가 있는데 앞에 파워는 함수입니다. 제곱해주는 함수고 리스트 인풋 A는 자료형이죠. 리스트 자료형이 요 파워에 들어가서 이제 저 결과를 내겠죠. 근데 이렇게 해서 나온 결과가 아웃풋 A인데 아웃풋 A를 출력하라고 하면 이것은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나온 리턴 값이기 때문에 여기 맵 객체라고 출력이 됩니다. 이 맵 객체의 값을 실제 값을 알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을 때는 얘가 리스트로 받기 때문에 여기 앞에 리스트 형태로 강제로 형변환을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 이렇게 리스트 결과가 출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터라고 하는 건 말 그대로 필터링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언더 3이라고 하는 함수에다가 리스트를 집어넣어서 나오는 결과. 그 결과가 바로 뭐예요? 필터된 결과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요거를 실행했을 때 그 아웃풋 B는 뭐냐면 필터 객체가 나오는 거고요. 실제 그 내부를 보고 싶을 때는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출력을 해주면 이렇게 출력이 됩니다. 요거는 뭐냐면 3보다 작은 애들만 출력을 해준 거죠. 자, 람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함수는 함수인데 아주 간단하게 선언해서 바로 써먹는 함수입니다. 자, 그래서 사용하는 방법은 람다하고 매개 변수, 그래서 이 함수가 처리하고 나오는 결과, 리턴 값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아까 파워라고 하는 함수를 정의할 때 def 파워 뭐 이렇게 매개 변수 쓰고 리턴 뭐 이런 식으로 쓰는데 이 두 줄을 이렇게 한 줄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x를 집어넣었을 때 매개 변수가 x일 때 결과는 x 곱하기 x 즉 제곱을
리턴해주는 그 람다 함수를 정의해준 겁니다. 언더바 3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요 x가 있을 때 x가 3보다 작은 애들을 여기다 넣는다는 얘기죠. 자, 그렇게 이제 함수를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리스트가 있고 요거를 실제로 다시 한번 앞에 소스 코드하고 동일한 결과를 나타내는 건데 간단하게 이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고요. 여기서 결과는 아까 보여줬던 그 결과하고 동일하게 나옵니다. 여기 지금 보여주신 것과 똑같이 나오는 거고요. 요거는 지금 그 필터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3보다 작은 애들을 뽑아서 그게 1하고 2죠. 그거를 리스트 형태로 출력해서 여기다 저장해 주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 내용물을 보고 싶을 때 리스트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내용물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inline 람다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수의 매개 변수에 람다를 곧바로 넣을 수 있는 건데요. 여기 리스트가 있고 여기 지금 맵 함수 안에 매개 변수로 람다 함수를 넣었습니다. 그렇죠? 함수를 넣었고 여기 이제 입력값이고 요 입력값이 요 x에 들어가고 그래서 결과가 맵의 형태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원하는 결과는 동일하게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필터도 여기 람다 함수를 직접 넣어서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소스의 길이가 확 줄어들 수 있겠죠. 자, 매개 변수는 여러 개일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아까는 x 콜론 x 곱하기 x 이렇게 돼 있었죠. 근데 지금 여기서 보면 람다 함수에 매개 변수가 지금 2개인 형태의 람다 함수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 개 넣을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파일 처리입니다. 우리가 코딩을 하고 자료를 입력하고 그리고 입력된 자료를 가지고 처리한 다음에 그 결과를 화면에서 봅니다. 자, 이런데 이거를 파일에다 저장하면 언제든지 볼 수가 있고 또 입력할 때 미리 파일에다 저장해 놓고 그 파일에 있는 데이터를 읽어오면 굳이 일일이 인풋 함수를 통해서 사용자가 키보드를 통해서 입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통해서 읽거나 그 다음에 쓰거나 하고 싶을 때 그 텍스트 파일을 처리하는 거에 대해서 이번 시간에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은 열기, 읽기, 쓰기가 있습니다. 자, 파일을 열고 닫기라고 하는 거를 할 때는 오픈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열고요. 그 다음에 clos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파일을 닫습니다. 자, 여는 방법은 오픈 함수를 쓰고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파일의 경로와 그 다음에 문자열 형태로 그 읽기 모드인지 쓰기 모드인지 그러니까 어떤 모드를 선택해서 할 건지를 지정을 해줍니다. 그렇게 해서 오픈하면 그거의 결과가 파일 객지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모드가 있는데 여기 W로 써있으면 write 그래서 쓰기 모드입니다. 그리고 A는 append라고 해서 추가하는 거고요. R은 읽기 위한 모드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 파일을 왜 여는지를 지정을 해주면 그거에 맞게 파일을 열게 됩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close 함수가 있고요. 파일을 열었으면 반드시 파일을 닫아줘야 됩니다. 자, 우리가 누가 파일을 열었어요. 그런데 내가 그 파일 다시 또 열면 읽기 전용으로 열린다라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럼 거기다 쓸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마찬가지 파일을 누가 열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이 그 파일을 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었고 다 썼으면 닫아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close라고 하는 함수가 필요합니다. 예, 여기 D가 추가되는데 이걸 빼주십시오. 그리고 close 함수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열었을 때 거기 저장된 그 객체 있죠. 그 객체 이름을 쓰고 그 다음에 close라고 하시면 파일이 닫아집니다. 그래서 basic.txt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쓰기 위해서 열었다. 그럼 그거에 사실은 주소가 여기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파일에다가 writ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 문자열을 파일에다가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다 썼으면 파일을 닫아줍니다. 요건 항상 이해하셔야 돼요. C를 배울 때도 이런 패턴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파일을 어떤 용도로 열었고 거기에다가 뭘 했고 읽었으면 읽고 쓰려면 쓰고 그리고 나서 파일 다 썼으면 닫아주는 겁니다. 자, 프로그램 실행 시 폴더에 베이직 텍스트라고 하는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이게 없는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행 시에 이걸 더블 클릭하면 이런 아까 그 문자를 기록한다고 했죠. 그것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파일을 열었으면 닫아줘야 됩니다. 자, with 키워드라고 하는 거. 이거는 조건문과 반복문에 들어가다 보면 파일을 열고서 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파일을 꼭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는 경우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with 구문이 필요한 겁니다. 이 with 구문은 종료 시에 파일을 자동으로 내가 닫지 않아도 자동으로 닫아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소스 코드를 이렇게 해주면 이 파일이라고 여기 아까 이제 파일을 열었을 때 그 주소가 여기 저장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용해서 이 문자에 출력을 해요. 그리고 이 위드문이 끝나면 즉 여기 들여쓰기가 끝나면 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으면 요거만 하고 종료를 하는 거죠. 즉 파일을 닫아주는 겁니다. 자동으로 닫아주는 기능을 합니다. 자, 읽기 위해서 여는 함수 read 함수입니다. 그래서 나는 이 파일을 요 베이직이라고 하는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연다. 그러면 여기 이제 파일의 주소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를 읽어라. 읽으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 파일을 어떻게 여느냐를 얘기한 거고 실제로 동작하는 걸 밑에서 하는 겁니다. R로 돼 있으니까 파일을 읽어야 돼요. 그 읽은 내용들을 여기 컨텐츠라고 하는 곳에 저장하고 그거를 출력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아까 만들어서 저장했던 문자열이 출력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텍스트 파일을 한 줄씩 읽고 싶을 때, 자, 여러분 이제 보통 파일은 텍스트 파일을 열 수도 있지만 보통 CSV 또는 XML, JSON 이제 뭐 웹이나 이런 데서는 뭐 제이슨하고 뭐 XML 이런 데서 많이 활용되어지고 뭐 데이터들이 엑셀 파일에 저장되기보다는 CSV 요건 텍스트와 엑셀 사이에 있는 파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다 저장을 해서 뭐 이메일 주소록 뭐 이런 것들이 이런 데 저장이 됩니다. 데이터들이 이런 데서 많이 저장이 되는데 이런 형태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형태. 쉼표를 기준으로 해서 구분하는 거죠. 그래서 한 줄에 하나의 레코드,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낸다. 이게 하나의 데이터를 나타내는 거죠. 쉼표를 통해서 구분을 하고요. 첫 번째 줄에는 헤더, 즉 뭐 우리가 이제 보통 이렇게 있으면 이걸 레코드라고 해요. 그리고 여기 내용들이 있는 요거를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필드라고 합니다. 필드. 자, 그래서 필드명이 추가돼요. 그 필드를 우리는 헤더라고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한 번에 모든 데이터를 올려놓고 사용하는 것은 컴퓨터 사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죠. 그래서 한 줄씩 읽어드립니다. 자, 랜덤하게 1000명의 사람의 이름하고 키와 몸무게를 만들고자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모듈을 추가하고 그 다음에 한글이라고 하는 리스트를 문자열 형태로 만들었습니다. 그래 놓고 info라고 하는 텍스트 파일을 쓰기 위해서 열었고요. 지금 1000번 반복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랜덤이라는 모듈에 choice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여기에서 임의로 뽑아오는 거죠. 이게 지금 이름이 두 글자니까 한 번, 두 번을 호출을 하는 거죠. 랜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가나다라 하까지 두 개의 글자를 뽑고 그렇게 해서 이름을 만들고요. 그 다음에 몸무게와 키는 몸무게는 40에서 100보다 작은 수. 그 다음에 140에서 200 이렇게 그 사이에 있는 숫자를 랜덤하게 뽑아서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이제 포맷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순서대로 출력을 합니다. 여기는 쉼표가 있기 때문에 여기 쉼표가 쭉 있는 거죠. 이게 몇 개 생기는 거예요? 1000개 생기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데이터 한 줄씩 읽어줄 때 포문 반복문 사용한다. 자, 파일 객체를 쓰고 여기 인을 쓴 다음에
한 줄에 나타낼 문자열을 여기다 쓰고 그 내용을 처리를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소스를 보시면 먼저 파일을 읽기 위해서 열고요. 그 다음에 해당 파일의 객체를 여기다 쓰고 여기에서 한 줄씩 문자열을 읽어올 건데 그곳은 라인이라고 하는 곳에 저장이 될 겁니다. 그럼 이 라인을 스트립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제 잘라내겠죠. 잘라내서 어떤 걸 기준으로 잘라내냐면 쉼플 기준으로 잘라내요. 그러면 맨 앞에 있는 것이 네임으로, 그다음 몸무게로, 키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름이 아니거나 몸무게가 아니거나 키가 아니면 그러면 요 밑에 있는 내용들을 수행하지 않고 넘어가는 거죠. 같이 반복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만약에 이제 그것이 이제 그 다음번에 했더니 여기 만약에 키 이름이 있다든지 또는 몸무게가 있다든지 또는 키의 값이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그때 요 값들을 이게 지금 문자열로 돼 있을 거니까 이게 이제 숫자로 변환을 한 다음에 계산을 해서 BMI 값을 계산을 해주는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아까 그 레코드를 쭉 만들어 놨잖아요. 그죠? 자, 여기 지금 리절트는 비워놓고, 그 다음에 BMI가 25보다 작으면 과체중, 18.5보다 작거나 같으면 정상체중, 그렇지 않으면 저체중이라고, 정의한 거죠. 그리고 여기에 만족 안 한 것이 일로 오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굳이 25보다 작다라고 하는 것을 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내용들이 이제 리절트 값에 들어가겠죠. 리절트 값에 들어가고 그 내용, 저장되어 있는 내용의 값을 출력을 하는 겁니다. 이름에는 이름값이, 몸무게는 몸무게 값이, 결과는 결과값이, 결과는 뭐예요? 과체중, 정상체중, 저체중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여기에 출력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줄바꿈 해주는 거죠. 한 번 할 때마다 이 값이 나오고 줄바꿈하고 나오고 줄바꿈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제너레이터. 자, 이더레이터를 직접 만들 때 사용하는 코드고요. 함수 내부에 yield 키워드를 사용하면 해당 함수가 제너레이터 함수가 됩니다. 일반 함수와 달리 호출에도 함수 내부에 코드가 실행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소스를 보시면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있고 프린트 여기 지금 문자에 출력하는 함수가 호출됐고 여기에 yield t에서 텍스트라고 써 있습니다. 자, 여기엔 출력하라고 했으니까 그냥 출력을 했을 거고 그 다음에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이 됐습니다. 호출이 됐는데 여기 yield가 있어서 통과된 거. 자, 이제 물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next라고 하는 함수가 나올 때 이제 출력이 되는 거고요. 자, 여기 print b 요거 출력되고 역시 텍스트 함수 호출되면 물론 요거 호출되지만 요것이 출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는 제너레이터 오브젝트다. 여기 yield라고 하는 키워드가 있어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여기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에 yield를 2개 넣고 함수를 프린트 함수를 3번 호출했습니다. 그래 놓고 함수를 호출하게 되면 자 먼저 요거는 그대로 출력이 되죠. 그 다음에 next 아웃풋 하면 자 요거를 이제 매개 변수로 해서 next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함수가 호출이 되는데 자 그렇게 되면 요 yield 앞에 있는 요것이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요게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1이 출력이 됩니다. 여기 리턴에서 A가 출력되라고 여기 했으니까 1이 출력되고요. 그 다음에 요 문장이 여기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나서 next라고 함수가 호출이 되면 아까 실행됐던 것은 배제하고 그 다음 것을 출력을 합니다. 출력을 하고 그 다음에 B가 출력되니까 여기 2가 출력이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요 뒤에 또 이제 있는데 거기에 보면 C는 next 해가지고 이제 먼저 여기에 이제 F 지점 통과라고 하는
프린트 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C가 출력이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일들 만나면 그걸 통해서 넘기고 텍스트라고 하는 함수가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기 이제 더 넘어갈 게 없을 때는 이렇게 에러 메시지를 띄웁니다. 자, 넥스트 함수가 호출된 이후에 일들을 만나지 못하면 함수를 끝내고 스탑 인터레이터라고 하는 예외가 발생되어집니다. 자, 이번 시간에 배웠던 것을 한번 정리해보면 튜플은 리스트와 비슷하지만 수정할 수 없다라는 얘기고요. 자, 람다는 함수를 짧게 쓸 수 있는 파이썬의 특별한 문법이고요. 이제 이게 람다는 뭐 파이썬에만 있는 건 아니고 R이라고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이제 고급 언어들 뭐 이런 데 사용되어집니다. 그 다음에 with라고 하는 구문은 close라고 하는 함수가 우리가 이제 함수를 쓰고 나면 꼭 닫아줘야 되는데 안 닫아주면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with 구문을 써가지고 자동으로 얘가 닫아주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맵이라고 하는 함수를 통해서 이런 결과를 나오게끔 하겠습니다. 자, 맵을 쓰려면 앞에 함수명을 써야 되고요. 뒤에 뭐 써야 돼? 리스트 써야 되는데 리스트는 여기에 정해져 있고요. 요거를 뭘로 만든 거예요? 문자 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str이라고 하는 숫자를 문자열로 만든 함수를 적어주면 됩니다. 자, 확인 문제 두 번째 거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요거는 렌지는 범위죠. 그래서 1부터 10까지 여기 이제 물론 하나 줄여야 되기 때문에 플러스 1을 해준 거고요. 그래서 1부터 시작해서 10까지고요. 그 다음에 그 리스트에 여기 저장이 될 거고요. 여기 지금 홀수만 추출하라고 했죠. 그럼 여기 필터에서 결국 어떤 것을 추출할 거냐면 그러니까 홀수라는 게 뭐예요? 2로 나눠서 나머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즉 x가 있으면 x가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1인 것들만 뽑아내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요 함수를 람다 함수로 표시한다고 하면 x를 쓰고, 그죠? 여기 람다라고 하시면 되겠죠. 람다. 자, 그 다음 3 이상 7 미만으로 이게 필터 함수예요. 요거를 만족하는 애들만 뽑아서 리스트 만든다는 얘기잖아요. 자, 요것도 어떻게 돼? 람다 함수인데 x가 3보다 크거나 같고 이상이면 등호가 들어가겠죠. 7보다 작은 경우 이걸 만족하는 람다 함수를 쓰면 돼요. 제곱해서 50 미만 역시 마찬가지로 제곱한다는 얘기니까 x가 있으면 x를 별표하고 2를 해주고 얘가 50보다 작으면 역시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람다 함수로 표현해주면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 결과는 이렇게 보여진 거고요. 예, 이것으로 5장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